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부품 관련한 이 창 안에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죠. 지난 시간에 이 삽입 방법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이동, 회전, 삭제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샘플을 볼트를 하나를 삽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삽입을 하고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42짜리의 볼트를 하나를 삽입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탑 상태에서 한번 더 놓고 이동을 해 볼게요. X축만 이동, 그 다음에 Y축만 이동. 이 축에 대한 그 이동을 보시면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어떤 그 자릿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깔끔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축이동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이 스냅을 걸어서 5단위 혹은 1단위, 10단위 이렇게 스냅을 거는 작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Y축도 마찬가지로 Y축으로만 이동이 되겠죠. X, Y 같이 움직이실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델타 값에 대한 증분 이동. XC 방향으로 X 방향으로 10만큼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다시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제 델타 값 X 값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30, 20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값에 대해서 재설정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원점으로 다시 이동이 돼요. 여기에서 XC라는 그 창 옆에 점점점 어떤 창이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이 포인트에서 이미 어떤 이 포인트로 움직이고자 한다. 근데 치수 값을 모를 경우에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이만큼을 움직이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은 부품 선택하고 이만큼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 개에 대해서 포인트 대 포인트를 이제 그 ZC까지 3축에 대해서 한꺼번에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2포인트 디스턴스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피 기능이 있는데, 캔슬을 누르시고 제가 볼트를 하나를 더 삽입을 해 볼게요. 증분 이동 들어가서 카피 옵션을 한번 눌러 볼게요. 만약에 XC 방향으로 100 되는 위치에 제가 한 카피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이제 이치와 세임이라는 게 있는데, 카피본이 지금 XC 방향으로 100만큼 되는 위치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원본과 카피된 복사본 간의 관계를 원본의 사이즈라든지 형상,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카피본도 같이 바꾸게끔 해주는 게 세임. 개별적으로 단독 컴포넌트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제 이치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일단은 세임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100mm 되는 위치에 XC 방향으로 한 카피를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엔터키나 오케이 누르시면은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한 개를 더 만들어 볼게요.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현재 이 볼트가 원본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이 원본의 형상과 사이즈를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사이즈를 12로 바꿨어요. 이랬을 때 원본이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다시 이거를 일괄 편집해서 M 사이즈를 이제 변경을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얘가 원본, M 사이즈를 바꿨을 때 이 현재 이 M 볼트는 세임으로 놓고,
요 복사본에 대한 옵션을 same으로 놨을 때 each라고 놓은 어떤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을 부여하겠다 안 하겠다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 삭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제 볼트라도 여러 가지 어셈블리 트리 구조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화면상에서 뭐 삭제를 할 경우에는 컨트롤 D, 딜리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컴포넌트 삭제 기능을 이용을 해주세요. 자, 왜냐면은 그 바탕 화면에서 딜리트를 눌렀을 때 현재 슬라이드 같은 자 뒤에 있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얘를 블랭크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D 눌렀을 때 이 아세이 되는 어셈블리 트리 어떤 하나의 세트 부품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전체 드래그 해도 이 레퍼런스 셋이라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 객체만 지워주고 나머지 선택이 안 돼서 삭제가 안 되는 그 부품들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D 기능보다는 컴포넌트에 대한 삭제 기능은 항상 어셈블리 상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메이팅 컨디션 삭제라는 건 우리 아이볼트 할 때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아이볼트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이트라는 건 이제 각각의 다른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간의 결합 조건, 구속을 줘서 따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끔 같이 어떤 연동 작업을 주기에끔 구속 조건을 주는 건데, 자, 아이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자, 메이팅 조건 삭제 후 개별 편집 가능. 무조건 이 슬라이드를 예를 들었을 때도 요 레일 요 그 가이드 레일의 요 날개 면은 슬라이드 날개에 제 요 면에 붙어라 라는 어떤 메이팅 조건이 부여가 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게끔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이제 메이트라고 하는 건데, 개별적으로 어떤 독립적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요 메이팅 조건을 깨신 다음에 삭제를 하신 다음에 리포지션으로 이제 움직이시면 되겠죠. 자, 복사 기능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증분 이동 들어가서 복사 기능을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는 블랭크 시키고, 자, 볼트로 다시 와요. 예, 삭제.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하는데 제가 원점에다가 볼트 하나를 다시 삽입해 볼게요. 원점을 기준으로 부품 삽입. 용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품을 선택하면은 삽입 방법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셔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자, 볼트를 삽입을 하고 나서 자,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축 기준으로 회전. 자, 현재 X축 기준으로 이렇게, Y축 기준으로, Z축 기준으로 돌아가는 형상, 요 육각 렌치 형상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회전각도 스냅을 걸어서 회전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괄 편집 기능,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만큼 중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일단은 이거를 삭제를 다 하겠고요. 자, 제가 SUP라는 부품을 이용을 해서 몇 개, 두 종류의 부품을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세 개는 타입 1으로 자동 필터링. Shift 키 눌러서 얘는 해지를 하고, 자, 이번에는 타입 두 번째 자동 필터링.
자, 이 6개의 부품은 지지봉이라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세부사항이 틀리죠. 타입 1, 2. 자, 이 상태에서 자, 일괄 편집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이제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간 컴포넌트 이종 해석 관리에서도 한 번 더 보시게 될 거지만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괄 편집 기능. 자, SUP를 잘못 삽입을 했어요. 어떤 타입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 일일이 선택해서 하나 선택해서 삭제하고 하나 선택해서 삭제하고 하시지 마시고, 자, 전체 선택을, 그러니까 부품 하나 선택해 준 다음에 일괄 편집 옵션을 체크를 하고 전체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세부 사항까지 또 동일한 어떤 부품만 선택이 돼서 어떤 치수 변경 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시거나 카피를 하실 수가, 회전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이제 일괄 편집 기능이에요. 그래서 밀핀, 뭐 탱크, 낸가 각각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별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일괄 편집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요 밑에 헬프 기능에 보시면은 슬라이드 마법사나 완품, 변형 코어 같은 부품들에 대해서 요 이미지에 다 못 다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판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나 변형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품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창이 좀 크죠. 그래서 얘네들을 불필요할 경우는 이제 껐다 켰다 온오프를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 M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재질 중 한 개를 선택합니다 라는 기능이에요. 재질이 뭐 작업하실 때마다 무조건 슬라이드는 한 종류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로케이트 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케이트 링에 대해서 이제 M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부품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자, 형태 1에 대한 어떤 내용이 뜨죠. 예로 하겠느냐, 비비비로 하겠느냐, 즉 재질에 대해서 요 BOM 정보 값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로케이트링 01 타입에 보시면 재질이 현재 제가 S45C랑 BBB 두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어떤 그 용도에 따라서 이거 45C를 쓸 때도 있고 요 BBB를 쓰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재질을 한꺼번에 정의를 해 놓으시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셋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괄 편집해서 한꺼번에 그냥 로케이트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케이트링에 대해서 일단은 삽입을 하고 다시 한번 볼트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표준 부품에 M30짜리 원점을 기준으로 삽입. 자, 요 부품을 보시면 레퍼런스 셋, 여러분들이 이제 레퍼런스 셋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탑 상태에서 요 부품에 보여지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창을 껐다가 컴포넌트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어떤 모델 true false 이러한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은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풀3D 작업에 존재하는 모델링 false라고 났을 때는 원판과 어떤 코어 부분에 어떤 포켓팅 되어질 요 볼트 카운터와 탭 형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말 그대로 탑 상태에서 이 부품이 보여지는 상태를 어떤 이름이라는 어떤 속성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 요게 이제 레퍼런스 어셈블리에서는 이제 레퍼런스 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부품이 용도에 따라서 나 트루 형상으로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트루, 포켓팅 되는 형상만 보고 싶다 그러면 펄스, 전체 다 보고 싶다 할 경우는 엔타이어 상태를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성 편집 이렇게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자, 해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편집 기능이 체크가 되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원래 선택되어 있던 부품이 해지가 되면서 생성이라는 새롭게 부품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성을 부품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 부품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부품이 새롭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치와 세임이라는 거는 삽입을 할 때 새롭게 생성을 하는데 현재 원본과 동일한 이치, 동일한 형상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자 한다 할 경우에는 same,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따로따로 존재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치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팀몰드의 전반적인 이제 표준 부품 창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내용과 그 다음에 치수 변경, 여기 내용이 이제 비슷한 목록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웬만해서는 목록 선택에서는 부품 삽입을 해주시고, 변경, 사이즈 변경이라든 위치 변경은 치수 변경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표준 부품창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